안녕하세요, 반다리 여러분. 오랜만에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과학체험반 같이 한번 또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과학체험반 영상을 봤던 반다리도 있을 거고 올해 처음 과학체험반 영상을 보는 반다리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또 여행을 떠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상과 관련해서 알고 싶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과학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학을 왜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게 될 김한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학을 왜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과학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우리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반다리 여러분들과는 이 영상을 공유하진 못할 것 같아요. 링크는 나와 있지만 이 영상을 같이 틀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작권 문제상 이 영상에서 김상욱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과학은 왜 배워야 돼? 과학은 뭐야? 라고 대답해 주진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학을 왜 배워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기,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전기.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 너무 더웠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었던 친구도 있을 거고요. 에어컨을 키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우리 어린 반달의 친구들은 직접 운전하지 않았겠지만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산이나 강이나 바다로 놀러 갔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당연히 전기가 필요했겠죠. 그럼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전기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인 전하라는 것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입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다시 한번 답을 말씀드리면 138억 년 전 혹은 137억 년 전 이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입자들은 생기게 돼요.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그 빅뱅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만 돌아가도록 할게요. 과학자들은 이제 연구나 혹은 실험 혹은 계산 끝에 은하가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그 은하에서 나오는 빛들이 붉은색 빛들로 치우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들이 우리 지구로 오긴 오는데 그 빛들이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중에 오게 되면은, 멀어지는 은하에서 오게 되면은 빛들이 적색, 빨간색으로 치우치게 돼요. 우리가 이걸 적색 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관측 결과 외부 은하에서 보내진 빛이 붉은색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 이는 물론 우리 우주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진 않습니다만 이 우주에는 어느 것도 중심에 없죠. 하지만 은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은하들끼리도 멀어질 거고요. 우리 지구를 중심을 놨다고 했을 때도 지구로부터 은하들도 멀어지고 있고 별들도 멀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 우주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한 과학자가 또 대려 질문을 합니다. 넓어지고 있다면 역으로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 과거의 모습은 넓어지고 있다면 지금보다 어제가 더 작았을 거고 더 작았을 거고 더 작았겠죠? 그 결과 우리 우주는 137억 년 전 작은 점이었고 그 점이 빅뱅, 커다란 폭발이라고 하는 대폭발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아까 앞서 말했던 전하라든지 많은 입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작은 점이었던 우주가 갑작스런 큰 폭발로 인해서 넓어지고 또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그때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입자들이 결합함으로써 오늘날의 우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입자들이 결합하느냐? 그거는 안정된 상태. 입자들이 안정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되고 책상이 되고 혹은 별이 되고. 자, 그러면 그 입자들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우리를 결합하고 있는 입자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튜브로 보고 있는 반다리 여러분들과는 영상을 공유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작은 입자들 우리 몸을 쪼개고 이 책상을 쪼개고 저 별을 쪼갤 수 있다면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각각 새로 생기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자를 수 없는 작은 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소는 이따가 좀 얘기할게요. 원소의 원자들은 모두 동일한 질량과 성질을 가지며 다른 원소의 원자들과 다른 성질을 갖는다. 즉, 원자. 우리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원소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종류, 한 종류의 원자로 구성된다. 즉, 그 재료 종류들이 원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원자 개수라고 한다면 원자 개수는 입자 개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황색 2개, 파란색 하나, 총 3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3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소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원소는 입자의 종류이기 때문에 주황색 한 종류, 파란색 한 종류, 총 2종류의 원소, 2개의 원소가 있네요. 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재료,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 즉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원자들이 모이고 결합해서 어떤 것은 사람이 되고, 어떤 것은 강아지가 되고, 어떤 것은 책상, 어떤 것은 연필, 어떤 것은 별이 됐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만들어진다면 그 재료, 원소의 종류는 총 몇 개일까요? 영상을 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여기 그림에 나오고 있는 비스문트를 포함하여서 원소는 총 150여 가지입니다. 150가지만 있으면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만들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은 이 모든 물질들이 결국에는 150개의 재료만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결합하면서. 이렇게 결합된 걸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는데요.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독립적인 구조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분자들이 또 섞이고 또 결합하고 또 섞이면서 어떤 것은 강아지, 어떤 것은 책상, 어떤 것은 별이 되는 것이죠. 즉, 이 모든 물질들, 모든 우주들은 그 재료가 똑같다는 것. 좀만 더 들어가 볼까요? 아까 원자를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했는데요. 과학자는 이게 또 쪼개진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원자를 쪼개게 되면 그 기본 구조들은 다 똑같은데요. 가운데 핵이 있고 그 핵을 전자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혹은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분포해 있는 모양이 되겠어요. 다만 그 전자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어떤 건 어떤 원자, 어떤 건 어떤 원자가 정해지는 것 뿐이지 그 재료는 핵과 전자일 뿐이에요. 거기서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자는 아까 말했던 전기적 성질이 마이너스 1을 띠는, 마이너스 그걸 뜨고 있는 입자를 말하고요. 핵은 더 쪼갤 수가 있어요.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로 쪼개지는데요. 중성자는 전기적 중성, 즉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 입자, 양성자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띠고 있는 입자를 말합니다. 이 입자들이 더 쪼개져요.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6쿼크, 업쿼크라고 하는 6쿼크 2개랑 다운쿼크, 디쿼크 하나로 결합된 입자가 되겠고요. 중성자는 6쿼크 하나, 디쿼크 2개라고 하는 입자로 또 구성된 입자라는 것을 또 밝혀내게 됩니다. 즉, 양성자, 중성자까지도 이 세 개의 이 모든 물질들의 기본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들이 또 나누다 보면 결국에 재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재료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업, 다운, 참, 스트렝지, 탑, 바텀이라고 하는 6개의 쿼크와 전자, 뮤온, 타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라고 하는 6개의 렙톤, 그리고 그 입자들 간의 힘,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그리고 각각의 힘을 행사하게 되는, 매개하는 입자들만 가지고도 우리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달리 말하면 이 우주를 만드는데 재료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 있는 입자들밖에 없어요. 입자들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입자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표준 모형 이론이라고 부르고요. 물론 여기서 좀 과학에 관심이 있는 반달이 여러분들은 암흑물질이라든가 암흑에너지, 혹은 더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촉근 이론이라는 것도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표준 모형 이론은 아직 좀 한계가 있어요. 이 자연을 다 모든 걸 기술하고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주가 구성되는 재료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과 강력, 많은 친구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양력과 강력은 원자 안에 있는 핵에서 일어나는 힘으로써 원자가 동전만해질 때 동전은 지구만해진다고 해요.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힘들이에요. 양력과 강력은.
하지만 그 힘들이 없다면은 결국 핵이 있을 수 없고, 핵이 있을 수 없다면은 원자가 있을 수 없고, 원자가 있을 수 없다면 우리 모든 물질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부력, 마찰력 같은 힘들도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 네 가지 힘들이 서로 결합하고 서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힘들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만물은 신기하게도 모두 똑같은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루온이 뭐야, 전자기력이 어떤 힘이야, 쿼크는 뭐야, 렙톤은 뭐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 만물은 신기하게도 모두 똑같은 작은 입자들, 재료들로 되어 있다. 그게 어떻게 시작했느냐? 137억 년 전 빅뱅이라고 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합했기 때문에 오늘날이 된 거지. 모든 재료들은 137억 년 전 가면 우린 서로 같은 재료들이었다. 과학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좀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연결성을 생각해보고 이 연결성을 아는 것이 결국 과학을 한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그래서 과학체험반에서는 지구의 이모저모를 같이 알아볼 거예요. 아주 먼 옛날, 우리 137억 년 전은 너무 멀잖아요? 조금만 최근으로 올게요. 45억 년 전. 45억 년이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텐데요. 그때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아주 먼 미래까지 한번 이모저모를 생각해보고 체험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왜? 이 모든 것이 멀게 혹은 가까이 우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137억 년 전까지 가가지고 모두가 재료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린 관련성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실생활을 살면서 다 아실 거예요. 공기를 마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자연 모든 것들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어떤 관계, 영향을 주고받고 어떤 관련성,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체험반에서는 그 관련성을 가지고, 그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좀만 더 자세히 한번 나가볼게요. 과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친구는 화학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화 혹은 결합. 지구과학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 혹은 우주. 생명과학,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 물리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힘과 운동을 기술하는 학문들. 그리고 또한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실용적으로 활용하여서 사용하는 학문, 공학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활용만 한다고 해서 좋을까요? 그렇죠.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라는 생각하는 환경까지, 이 6가지 테마,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 공학, 환경, 이 6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번 과학체험반을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좀만 더 자세히 나가볼게요. 오늘 첫 시간에는 137억 년 전 시나리오,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재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관이 있다, 우리는 서로 관련돼 있다, 관계돼 있다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성을 가지고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 라는 얘기 했었죠. 저기 저 빨간 점은 제가 빨간 맛 혹은 매운맛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게 있다는 소리는 굉장히 최신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과학을 못하겠다, 이거 그만해야지, 안 해야지 라는 소리가 아니라, 과학에 좀 관심 있었던 분들은 조금 도전적인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과학을 조금 힘들어했던 친구들은 조금 쉬어가는, 저런 내용도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조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들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간을 말해 보려고 해요. 137억 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시계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태양계를 알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 태양계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된 과정은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얘기했다면 이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화석을 발굴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추가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과거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 한반도의 과거 모습, 물론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가 아닌 더 옛날, 공룡이 살았고 혹은
인류가 등장하기 전에 한반도는 어땠을까?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5억 년 시나리오는 아쉽게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구의 탄생부터 오늘까지 영상을 보면서 여행할 텐데요. 링크를 달아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 유튜브 관계상, 저작권 문제상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틀어주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현미경이라고 하는 도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현미경을 사용해서 아주 작은 세계를 보는 방법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엔 DNA. 그렇게 본 작은 세계 중에 굉장히 또 특별한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아주 먼 생물체로부터 끊임없이 변화해 오긴 했지만 또 끊임없이 전달되어 내려온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45억 년 시나리오 2에서는 진화와 유전을 또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고 있는 반달이 여러분들과는 함께 나누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화와 유전 가장 마지막 가장 최근에 등장한 동물, 가장 최근에 등장한 생물 인류에 대해서 우리 몸의 신체에 대해서 어렵게 물음발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등장했는데 이 인간이 등장함에 따라서 지구가 많이 아파졌다고 합니다. 그 환경 오염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기 머리, 어깨, 무릎발 1, 2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간단하게 볼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내용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매운맛 표시를 해놨고요. 태양광 발전은 양자역학 얘기를 조금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매운맛 좀 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재생에너지, 결국에 힘을, 여러가지 힘들을 사용하는 결과물들인데요. 그 힘,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중력, 탄성력을 배웠었죠. 중력과 탄성력 관련해서 고무로켓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고무로켓 만들면서 힘의 3가지 법칙, 뉴턴의 3가지 법칙을 얘기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고무로켓이니까 우주 탐사,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맛보기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4단에서 배웠던 기압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현상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 힘을 여러 가지 쓰는 것들은 에너지도 있겠지만 역시 기계, 공학적인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간단한 것도 복잡한 단계,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작동하는 기계인 골드버그 장치 한번 구상해 보려고 하고요. 또한 그 결과 로봇, 오토마타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로봇에 대한 얘기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 장치에 대한 얘기도 해보려고 하고요. 자, 앞에서 이제 화학, 물리, 지구과학, 생명, 환경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공학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토대로 미래 사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과연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냐, 미래에는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 건가, 그런 걸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의 과학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수업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시계, 화석, 그리고 초파리와 DNA. 저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파리의 종 중에 하나인데요. 저거를 확대하면 날개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럼 저걸 확대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현미경이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NA, 아까 말했다시피 조상에서부터 우리까지 계속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또 끊임없이 전달되어 내려온 유전 물질들. 신체. 자, 우리가 다루게 될 장기들 저게 답니다. 참 많은 장기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심장, 신장, 허파, 위, 간, 방광, 대장, 소장, 뇌, 각종 신경계, 그리고 코나 입 같은 순환계까지, 호흡 장기까지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면서 태양광 자동차와 풍력 발전기 한번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볼 거고요. 또한 고무줄 로켓, 아까 기압 차이를 이용한 마그데부르크의 실험, 그리고 기계 오토마타까지 같이 한번 체험해보면서 얘기해보자고 합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과학을 왜 배워야 될까? 우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성을 생각해보면서 한번 한 학기 동안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 라는 얘기 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137억 년. 137억 년이 뭐지? 결국 시간이죠.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태양계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이다. 그럼 태양계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 우리가 태양계 모습에 우리가 그려본 태양계 모습이 변해왔던 과정들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 많은 얘기 나왔는데 오늘 참 수고하셨고요. 한번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시간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죠.